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간밤 미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 우리 시장도 뭔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물량을 담아냈고 지수는 0.3%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919포인트대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번 주 장은 나쁘지는 않았던 흐름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점검해봐야 될 이슈와 종목들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다음 주를 한번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반도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는 하락을 보였지만 DDR5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반등할 거라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D램이랑 낸드 수요까지 조금 늘어나면서 메모리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업황이 좀 빠르게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무역협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 메모리 수출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10월 달부터 증가세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합쳐서 보게 되면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 반도체 바닥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뭐 현물 지수라든지 그리고 전망 치한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 어떤 메모리 시장의 어떤 바닥은 이미 올 초에 확인이 됐던 것들이고 그리고 산업적인 어떤 바닥은 2분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뭐 현실이 되고 있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당히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되게 좀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오늘 6% 넘게 강세를 그러니까요. 보였는데 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T 보고서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CT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 잡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 근거가 4분기에 HBM3를 이제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그 리포트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 좀 봐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긍정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장 얘기할 때 뭐 잭슨홀도 그렇고 이번 달 같은 경우 베이지북도 그렇고 그다음에 9월 20일인가요? 또 FOMC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금리 이슈만 이제 조금 약해지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이슈만 조금만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이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반도체 조금 전에 무역협회 말씀드렸듯이 네. 반도체 수출이 어쨌든 좋아지게 되면은 이게 한국 전체적인 수출 동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이 수출 동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GDP의 80%가 수출이기 때문에 수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내년은 좀 멀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DDR5의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 반등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약간 오늘 6%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또 전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좀 이제 주도 sektor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반도체로 뭔가 주도의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이런 가격이 상승하는 DDR5 분야에서는 하이닉스가 좀 선두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좀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하나마이크론이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빠르게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향 종목들을 봐야 하는 시기일까요? 네, 저는 일단은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DDR5나 HBM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좀 강하게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을 다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자체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지금 한 달 새에 15%가 늘어났고 또 앞으로 반도체 불황은 물론 경기나 회복 이런 것들이 더딘 건 사실이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인공지능 AI 수요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서버용 D램이 연간 성장률이 무려 17%에 달할 것으로 앞으로 또 추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는 좀 지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긴 사이클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감산도 지금 진행을 하게 됐고 그동안 삼성전자가 원래는 인위적 감산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인위적 감산을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감산은 저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모여서 이 모멘텀들이 내년까지도 저는 잘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장을 증설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거의 지금 빙하기의 끝자락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힘들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 투자의 효과가 분명히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지금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반도체 종목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이미 오늘 또 시세가 시작이 근데 바닥에 됐죠. 이유는 작년에 이미 나왔었어요. 그쵸? 어찌 보면 이건 뒷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미 선반영된 건가요, 주가에 다? 선반영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도체에 간다라는 쪽으로 간다라는 쪽으로 이제 줄을 이제 서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전혀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네. 작년 9월 달에 아시겠지만은 모구스니의 조세모하는 사람이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 리포터 나왔었잖아요.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쭉 상승해 왔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부터 이미 상승이 시작됐던 것들이고 뭐 CT의 리포트가 나온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네. 약간 조금 모건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모건은 좀 앞서 나간 부분이 있는 네. 거고 CT는 이제 지극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리포트를 냈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약간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늦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CT가 목표 주가 예. 얼마지? 12만 원. 그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갈 정도면은 이게 한 7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70% 가게 되면 나머지 장비준은 몇 퍼센트 그러네요. 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많다라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음.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던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오테크냐 이런 종목을 볼 것인가, 네. 아니면은 덜 올라 있는 아래 쪽에 있는 종목들을 볼 것인가, 거기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구간도 있는 거죠. 어느 쪽 봐야 할까요? 저는 덜 오른쪽 볼래요, 차라리. 덜 오른쪽. 물론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제 심텍 같은 종목들도 얘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 뭐 기가비스 같은 종목들도 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이스 쪽 보게 되면 이제 에이펙트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종목들도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물론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시장의 분위기가 만약에라도 네. 2차 전지에서 지금 반도체로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처럼 이 반도체라는 그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섹터 내에서 여기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많이 오른 것들을 가는 것보다는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면 덜 오른 쪽으로 만약 시선을 좀 돌리게 된다라면은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우회적으로 덜 오른쪽도 보는 것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 확률 게임이거든요. 네.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덜 오른쪽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제가 얍삽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덜 오른쪽으로 갔다가 안 더 싶으면은 빨리 갈아타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덜 오른쪽으로 가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거면서 덜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교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을 저는- 항상 또 생각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시나리오는 항상 여러 가지 많이 써놔야 예, 돼요. 그쵸.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덜 오른쪽을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덜 오른쪽이나 이미 말이 오른쪽이나 둘 다 좋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하반기 전 업황이 반등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종목들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키워드는 사우디 총재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5일만이니까 이제 키워드를 사우디 총재라고 또 친히 또 써드렸습니다. 아람코의 회장이기도 하죠.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뭐 대기업 총수들이랑 만난다고 하던데
작년에 빈살만이 방문했을 때 한 40조 원 정도 MOU를 체결하고 갔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그 정도의 호재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소식이 나올 법한데 네. 지금 소식이 안 나오는 게 좀 아쉽거든요. 말씀하셨듯이 MOU는 체결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본계약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본계약이 임박했다. 네.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에 간다.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우디 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있긴 하지만은 기대감은 아시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MOU 때 충분히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달이 바뀌게 되면서 테마였던 순환매 측면에서 보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단독 기사로 사우디 이제 국부펀드 총재가 방문한 것 같은 큰 이슈긴 하죠. 큰 이슈긴 한데 이게 아시겠지만 빈살만보다는 어쨌든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빈살만보다는 조금 파급 효과가 낮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짝반들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어찌 보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본계약이 예상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에 간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주가가 좀 조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다리신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국부펀드 총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쏠 사람이겠죠. 이제 결정은 제일 위에 있는 오너가 결정을 할 거고 이 자금을 실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사를 저는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온다라고 봐요. 네. 와가지고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기업들 총수도 만난다 그러니까 만나서 다시 한번 자금을 싸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확인을 하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의 어떤 재확인 그 사업에 대한 재확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MOU가 나온 이후에 본계약이 정말 체결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러면 이러한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금고직이라고 이 사람이 알려져 있어요. 네. 빈살만의 측근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도 기대감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아까 하신 것처럼 본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MOU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크게 반영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큰 파급력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짧게 강하게는 치고 빠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특히 이제 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 초점에 되게 국익을 두고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적극적인 행보는 보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이번에 이제 LG라던가 또 많은 이제 CEO들 지금 현대자동차, SK 이제 CEO들을 같이 주요 총수랑 같이 만난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좀 걱정됐던 부분은 뭐냐면 이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일정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일정이 좀 변화가 생긴다 하면 또 그 주가들의 상승 기대감은 바로 또 사그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려는 그런 중동 국가에서의 한국 기업이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특히 오일머니의 파워가 또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본 계약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주식시장에 기대감과 함께 가지고 오겠지만 지금은 진짜 단순 기대감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을 지켜보신다고 하더라도 좀 짧게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두 분 다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고 보시네요. 방안이 확정이 되고 또 MOU에 대한 본계약까지 나왔을 때 좀 그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로봇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의 호재를 시작으로 로봇주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티라유텍, 스맥,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 크라우드웍스라는 신규 상장주도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원래 좀 강세를 보였던 로봇주들보다 이러한 종목들이 뭔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순환매가 좀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가던 종목만 그냥 단순히 가다가 좀 추세가 꺾이면 로봇주들 이번에도 좀 가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또 그 종목들이 심지어 강하게까지 하다는 건 일단은 이 종목들이 관련된 섹터 안에서 힘이 더욱더 강력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성 공정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AI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랑 좀 로봇 관련주들은 엮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AI도 최근에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연동돼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AI,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융합 기술을 로봇에 접목을 시키면 해당 이제 산업이 점점 그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로봇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새롭게 대기업들의 이런 출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재료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도 올해 하반기 로봇 관련 정책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를 한다라는 이런 일정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쪽 정책도 강력하게 붙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하반기까지 이런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부 쪽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좀 약하다라는 그런 평도 많이 받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지능형 법 쪽으로 로봇을 법 관련해서 로봇 쪽을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정책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특히 정책 모멘텀이 붙은 섹터를 저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로봇이 그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의 이슈에 이어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는 초거대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로봇주 이제 이렇게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까지 어우러져서 이제 다 같이 로봇주가 시세를 계속 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주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10월 달 같은 경우에 두산의 IPO도 있긴 하지만 네, 하나 로보틱스도 설립이 이제 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동 로봇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것들이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협동 로봇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 지능형 협동 로봇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독 기사로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네. 휴머노 로봇을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기사들 끝자락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삼성전자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부인을 있거든요. 하고 있다? 네, 부인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그 확인해 주는 내용은 없다. 네. 이런 식의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은 대회비기 때문에 하긴 할 거지만은 한다고 얘기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증권사 계신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회사 뷰를 반대해 낼 수는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랩스에 있는 석상옥 대표가 연말에 어쨌든 이제 하이퍼클럽X를 적용을 장착한 로봇을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술 고문이 있는 김상배 MIT 교수 같은 경우도 10년 뒤가 되게 되면 네이버는 로봇 기업이 될 거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연말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부각이 되게 되면 오늘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가 오늘 CD 리포트 때문에 부각이 된 것처럼 네. 아마 로봇도 조만간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로봇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네. 상황들이고 어찌 보면 삼성 쪽을 바라본 로봇이 부각되느냐 아니면 두산을 바라본 로봇들이 부각이 될 거냐 하나를 바라본 로봇이 부각이 될 거냐 그 싸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시겠지만 스맥 같은 종목들 스맥이라든지 그리고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뉴르메카라든지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이슈가 오늘 있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된 건데 앞으로는 네이버 연관된 로봇 기업이 있다면 또 리스트업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 쪽도 그렇고 두산 쪽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로봇 같은 경우도 리스트업이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왔다. 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